안녕하세요.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비타민 C는 많이 먹는 게 좋은가,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지, 또 어떤 제품을 먹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많이 먹으면 뭐 신장에 결석 생긴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그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 C의 경우는 이제 500mg 밖에 안 들어가 있죠. 메가도스라는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또 500mg만 들어가 있을까?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 왜 유명해졌냐면 실질적으로 이분 때문입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라고 특이하게 한 번 받기도 힘든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으신 분이에요. 과학 연구로 받으시고 또 평화운동으로 받으셨는데 20세기 아주 대표적인 과학자시고, 이분은 본인이 비타민 C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연구도 많이 하셨고, 비타민 C가 감기와 암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이 먹어라 라는 거를 하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또 효과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다른 또 의학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뭐 효과가 있다, 이제 갑론의박이 계속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의 주장을 따르면 일단은 6g에서 18g, 그러니까 이제 1g, 1g에 이제 1000mg이죠. 1g이 1000mg이니까 6000mg에서 18000mg 정도를 먹는 걸 권장을 했습니다. 그게 메가도스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는 이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C 하면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왕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냥 일반 교수님이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해부학도 면역학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친인척 가족들 중에서 비타민 C 드시고 또 기적적인 효과 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비타민 C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타민 C는 뭐 항산화 그리고 피로 회복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A도 항산화고 C도 그렇고 E도 그렇고 뭐 종류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왕재 교수님 비타민 C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항산화제가 항산화 기능을 하면, 그죠? 산화를 막는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그 물질이 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항산화 비타민 뭐 C, E 뭐 이런 애들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돌변하는 거예요, 독성 물질로. 예를 들어서 비타민 E, 알파토코페롤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죠. 근데 그 역할이 끝나면 알파토코 레디칼로 바뀌는데, 이건 독성이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착한 놈이지 할 일 끝나면 악당이 된다. 야, 이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죠. 비타민 C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도 독성으로 안 바뀌어. 심지어 다른 애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나서 악당으로 바뀌는 것까지 안 바뀌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 뭐 비타민 C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나쁜 짓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 좋은 일 하고 그걸로 끝. 심지어 나쁜 짓 하는 애들까지도 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안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막 상처 나면 이거 약국 가가지고 이거 발랐잖아요.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분자 구조를 보면은 이걸 누가 이 산화라는 그 뭐예요, 반응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죽이는 게 누구냐면 우리 몸에 백혈구 있죠. 백혈구. 이 백혈구 비타민 C가요, 혈중 농도의 10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뭐 이런 균들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산화 반응 때문에 나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는 항산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비타민 C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백혈구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 감기 걸리면 그 아주 고용량의 비타민 C, 발포 비타민이 있어요. 물에 넣으면 칙 하면서 막 그거를 막 많이들 드셨던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좀 먹었었고. 그래서 백혈구도 비타민 C를 많이 갖고 있다.
산화를 막는 항산화에 다른 애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막아주고 백혈구가 좋아하는 게 비타민C. 심지어 뇌하수체라는 거. 우리 아까 이제 폴링 박사님이 이제 뇌 기능에도 비타민C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니 그럼 비타민C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이도스 하시는 분들은 한 3000mg에서 6000mg. 그죠? 1g에 1000mg이니까.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한 6000에서 18000 정도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국 식약처에서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 밖에 안 됩니다. 완전 띠용이죠. 완전 띠용이야. 더 놀라운 거. 미국의 식약처죠. FDA에서는 남자 90mg, 여자 75. 그러니까 한 60mg 정도 먹어. 권장량. 지금 앞에서 비타민C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서 봤는데, 아니 어떻게 하루에 권장량 꼴랑 100mg? 뭐 60mg?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일단은 권장량 대비해서는 애터미의 컬러푸드 비타민C 500mg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권장량 대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고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보기엔 또 적은 양 같아요.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통상 이 입으로 뭔가를 먹잖아요. 약이든 비타민C든 뭐 이런 걸 섭취를 하게 되면 혈중 농도라는 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당뇨 환자분들,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나고 아니면 뭐 사탕 이런 거 먹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그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그걸 이제 세포들이 흡수를 하면서 당이 낮아져야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원래 이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또 먹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먹으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냐면 이 레빈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의대 박사님인데, 그러니까 NIH 국립보건원에 계신 그 상태에서 어떤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비타민 C에 대한. 이게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비타민 C를 매일 60mg씩 먹은 거예요. 60mg씩.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점이 있죠, 점. 점이 뭐냐?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게 그래프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애터미 수당의 상한선처럼 일정하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mg씩 매일 먹었는데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어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혈중 농도가 더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다음 그래프 뭐냐? 그럼 이제 양을 늘려봤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될까를 보기 위해서 양을 늘렸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여기가 이제 100mg 정도 되는 거죠. 100mg. 그래프상으로 한 100 정도, 100mg 정도 먹었을 때 급격하게 이 농도가 올라갑니다. 비타민C 농도가. 그러니까 쭉쭉쭉쭉 아주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대략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mg 정도. 그래서 500mg 정도에서부터는 그래프가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1000mg을 먹든 1500을 먹든 심지어 2500, 2.5g을 먹어도 그닥 혈중농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또 역시 완만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레빈 박사님 이거예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중 농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생체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몸에서 그걸 이용하는 게 200mg 정도의 100% 쓰고 500mg이 넘으면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0mg 넘으면 이용률이 5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낭비가 된다라는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잠깐만 정리를 잠깐 하면 그러면 비타민 C를 하루에 500mg 이상은 먹지 말라는 거냐? 도대체 그럼 이분들은 아니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 이양재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럼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는 거냐? 아니 그럼 식약처는 아까 100mg만 먹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뭘까? 자, 아까 제가 비타민 C를 이 혈중 농도, 그러니까 혈액 속에 비타민 C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들이 그 비타민 C를 이제 가져가서 이제 쓰려고. 특히 비타민 C를 많이 좋아하는 게 백혈구였잖아요. 그래서 논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건 이제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라는 게 앞에 내용이었잖아요. 레빈 박사님의 내용. 근데 이 2019년 논문에서는 뭐냐? 혈중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포로. 그러니까 혈중을 계속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넘어가는 부분은 계속 이제 농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 세포들이 그걸 비타민 C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농도가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우리가 정맥 주사라 그러죠. 이제 혈관에다가 비타민 C를 주사하면 실제로 비타민 C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혈중 농도가 확 올라가는데 입으로 먹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비타민 C라는 게 아까 생체 이용률 500mg 이상 먹으면 500mg 이상부터는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500 정도가 제가 봤을 때 딱 괜찮다. 500 정도. 그런데 우리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먹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혈중 농도 최대치는 두세 시간 정도 후에 최대치를 찍고요. 6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럼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왜냐? 혈중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백혈구가 비타민 C 엄청 좋아하는데 농도가 지금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농도가 진해야 되거든. 그 시간마다 한 6시간 정도마다 섭취를 해주는 거죠. 그죠? 6시간마다 섭취를. 물론 이제 뭐 500을 6시간마다 먹으려면 24시간이 6시간씩 해서 6, 4, 24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식간에 비타민 C 같이 털어넣고 또 심심하면 한 포 몇 시간 있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드시면 한 4포 정도 드시게 되고 저는 그냥 2-3시간마다 아니면 이렇게 사실 심심하면 하나씩 먹어요. 컬러푸드 비타민 C를.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건 6시간마다 500mg을 한 포씩 드시는 게 제일 좋다. 6시간마다 500mg.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먹을까? 비타민 C를 이제 어떤 제품을 먹는 게 좋을까라는 걸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레모나 아닙니까? 레모나.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레모나를 딱 검색을 하면 평점 제일 좋고 최저가 나오죠. 2g짜리 120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22,780원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g이 들어있는데 이게 2000mg 같은 거죠? 근데 딱 보시면 여기에 비타민 C가 500mg이 들어있어요. 그럼 2g에 2000ml 중에 500ml가 비타민 C고 나머지 1500mg은 뭐냐? 당류예요, 당류. 쉽게 설탕 같은 이런 당이 1500mg이 들어있어요. 어쩐지 레모나를 먹으면 맛있어. 비타민 C는 뭔가 신맛이 나는데 새콤달콤해. 그 당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레모나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먹죠. 요즘에는 BTS 오빠야가 아마 광고 모델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고 조금 나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유재석 씨가 광고하는 고려온단을 드십니다. 그래서 역시 비타민 C 검색하면 고려온단 같이 검색이 되고요. 평이 좋은 것들 이렇게 이제 있죠. 최저가 보니까 비타민 C가 1080mg 들어있고 300정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21,960원. 고려온단의 특징은 설탕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그냥 온리 비타민 C죠. 온리 비타민 C.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뒤에 보면
비타민 C 혼합 제제 해가지고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화학 첨가물인데요. 화학 첨가물은 사실 좀 위험하다고 예전에 JTBC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일단 이걸 왜 넣냐면 좀 점성을 높이기 위해서 뭉쳐야 되잖아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고레온단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첨가물을 넣는데 JTBC에서 무슨 실험을 했었냐면 그 안식향산 나트륨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어항에다가 이렇게 넣고 합성 비타민 C를 넣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급 발암물질 벤젠이 만들어져서 얘네가 다 죽어버려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의 위험성을 어떻게 하려냐면 화학 첨가물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 성분과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걸 다 알진 못하잖아요. 결합하면 상승 효과라고 해서 엉뚱한 뭔가 이제 독성 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향 나트륨이랑 비타민 C가 결합되면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첨가물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넣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은단형에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화학 첨가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터미 비타민 C를 한번 볼게요. 얘도 비타민 C가 500mg이 들어있어. 그쵸? 근데 2g짜리란 말이에요. 2000mg. 그래서 보니까 비타민 C 500mg에 컬러푸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컬러푸드가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망고, 딸기, 석류, 호박, 감귤, 상황버섯, 울금, 분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레모나가 당류를 넣은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화학 첨가물 같은 것들, 좀 위험한 거,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좀 나는데 단맛은 망고, 농축액 분말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레모나 그람당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95원입니다. 은단 68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 500에 당류가 15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화학 첨가물 좀 넣었죠. 자, 그럼 비타민 C가 이런 것만 있냐? 아니죠. 비타민 C도 뭐 유기농 원료를 쓴 아주 고품질의 프리미엄 비타민 C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평점이 괜찮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카인드, 뭐 파멘탑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파멘탑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자 600mg 60정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그람당 가격이 헉 718원. 아까 막 뭐 90원, 60원대 뭐 이렇게 하는데 718원 그람당. 와우, 세다. 자, 마이카인드 1442mg짜리가 60정 들어있는데 1g당 635. 이것도 세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오면 뭐 10배가 확 뛰는 거예요. 그람당 가격이. 그리고요, 요런 이제 원료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비타민C가 한 100m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권고사항 정도. 분말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함량 자체를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100mg 정도를 섭취하게 된다.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 생체 이용률은 200mg도 100%. 그죠? 그 다음에 한 50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100mg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죠. 자, 우리 은단형 68원 제일 쌉니다. 그리고 비타민C 들어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요게 마음에 걸리고. 자, 레모나 95원. 비타민C 500mg인데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레모나 먹기는 당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자, 프리미엄 라인으로 갔어요. 일단 가격대가 거의 막 10배 정도 뛰고요. 10배 정도 뛰는데 비타민C 자체가 좀 이제 적게 들어가 있다라는 게 함정이죠. 그러면 자, 가운데 애터미의 컬러푸드 비타민C 한번 볼까요? 비타민C가 500mg 정도로 가장 어떤 효율성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함량에, 그리고 나머지 1500mg은 단순히 당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컬러푸드, 각종 뭐 분말들, 그죠? 울금가루라든가
뭐 망고 농축액 분말이라든가 동결 딸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거의 레모나 수준으로 지금 가격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드시든지 그건 사실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인데 우리가 이왕 먹을 거라면 가성비란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품질 좋은 거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하다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